회장님, 그 아이 살아 있습니다. 이번엔 숨길 수 없습니다. 낡은 정장 소매 끝이 떨렸지만 박종수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강준혁은 유리잔을 쥔 손을 놓쳤다. 짧은 파여름이 서재를 갈랐고 그 소리는 30년 동안 무너질 듯 버티던 비밀의 벽에 금이 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박 집사, 너는 죽은 줄 알았다.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 아니, 그 아이를 지키려면 제가 살아야 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서울 한남동 대륜그룹 본가 저택은 밤에도 밝았다. 복도 끝까지 빛이 흘렀고 대리석 바닥은 발소리를 차갑게 반사했다. 벽에는 창업주 강 회장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살아있는 사람들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권력의 그림자였다. 강준혁은 그 초상화 앞에서 한 번도 고개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평생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했고 그 인정을 얻기 위해 사랑도, 양심도, 사람도 하나씩 내려놓았다. 30년 전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던 밤, 저택 안은 더 조용했다. 하녀 김미정은 부엌 뒤 좁은 방에서 아이를 낳았다. 작고 따뜻한 울음소리가 나자 하녀장은 얼굴이 하얘졌다. 도련님께 말씀드려야. 미정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요. 제발 그분이 알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강준혁은 계단을 내려오며 딱 한 번 아기를 봤다. 아기는 미정의 품에서 꼼지락거렸고 그 작은 손이 허공을 잡았다. 그 손이 마치 준혁의 옷자락을 잡는 것 같아 준혁은 순간 눈을 피했다. 도련님. 미정이 무릎을 꿇었다. 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아이만. 준혁은 턱을 굳게 세웠다. 그의 등 뒤에는 아버지 강 회장이 있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잔인했다. 정략 결혼 앞두고 이게 무슨 추문이냐. 이 집안 끝장낼 셈이냐. 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알았다. 이 집에서 용서라는 단어는 약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이라는 걸. 아이를 정리해. 그 말은 강 회장이 했지만 결국 준혁의 입으로 나왔다. 미정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때 박종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집사였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숨이 막혔다. 회장님, 아이까지는. 강 회장은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너도 같이 정리될래? 박종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새벽 2시 박종수는 뒷문 열쇠를 손에 쥐고 조용히 부엌으로 갔다. 미정은 눈물이 말라붙은 얼굴로 아기를 안고 있었다. 박 집사님. 미정아, 시간 없다. 나와. 도련님은요? 도련님은 이미 선택했다. 그 말에 미정의 어깨가 무너졌다. 박종수는 아기를 받아들었다. 아기의 체온이 손바닥으로 번지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죄는 이 아기가 아니라 우리가 짓는 거다. 그들은 비를 뚫고 강변으로 갔다. 그곳엔 이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강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미정이 달려가려 하자 박종수가 그녀를 막았다. 안 돼. 지금 가면 죽는다. 그럼 어떡해요, 전전.
미정은 비에 젖은 채로 무너져 울었다. 박종수는 결심했다. 내가 아이 데려간다. 넌 살아야 한다. 저는 어디로 가요? 살아. 그리고 언젠가 아이를 찾아. 그날이 오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다. 그날 미정은 강변에서 사라진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강물에 뛰어들었다고 믿었다. 신문에는 하녀, 혼외자 낳고 비관 투신이라는 제목이 실렸다. 그렇게 대륜가의 치부는 물살에 쓸려 내려가듯 감춰졌다. 박종수는 아기를 안고 멀리 도망쳤다. 그는 지방 어촌의 작은 집을 빌려 아기를 키웠다. 아이 이름은 박도현. 도현은 바른 길로 빛나다라는 뜻이었다. 박종수는 아이에게 매일같이 말했다. 넌 돈이 없어도 된다. 이름을 지켜라. 사람답게 살면 된다. 도현은 자랐다. 학교에서 친부모 얘기 나오면 그는 항상 웃었다. 난 아버지 있어. 박종수는 말없이 웃어줬다. 그러나 밤이 되면 홀로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며 숨죽여 울었다. 그는 알았다. 언젠가 이 비밀은 문을 두드릴 것이라는 걸. 30년 후 대륜그룹은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섰다. 후계자 강태윤, 준혁의 적자. 겉으로는 완벽했다. 명문대, 해외 MBA, 언론이 좋아하는 인재. 그러나 안에서는 달랐다. 태윤은 협력사를 쥐어짜고 개발 정보로 차익을 챙기고 비자금을 돌렸다. 그는 돈으로 못할 게 없다고 믿었다. 그 믿음은 대륜가의 피에서 나온 오만이었다. 이 사회는 불안했다. 회장님, 태윤 도련님이 계속 이렇게 가면 정부 쪽에서. 준혁은 책상을 쳤다. 내 아들이다. 내가 알아서 한다. 하지만 준혁의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망가지고 있었다. 심장, 혈압, 그리고 무엇보다 양심이라는 장기가. 그때 박종수가 돌아왔다. 그는 조용히 저택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옛 하인들이 멈칫했다. 박 집사님? 나 좀 뵙자고 전해. 그날 밤 서재에서 준혁과 종수는 마주 앉았다. 준혁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명예냐? 박종수는 고개를 저었다. 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전 그저 그 아이를 세상 밖으로 내놓으러 왔습니다. 그 아이? 박종수는 봉투를 내밀었다. 유전자 감정서. 강준혁 박도현. 친자 확률 99.98%. 준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때 서재문이 벌컥 열렸다. 강태윤이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십니까? 태윤의 시선이 서류로 꽂혔다. 뭡니까 그거? 준혁은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태윤이 낚아채 읽었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가 이내 비웃음이 퍼졌다. 하녀 자식이 살아있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박종수가 조용히 말했다. 말이 됩니다. 진실이니까요. 태윤은 차갑게 웃었다. 진실. 이 집안에 진실이 있긴 합니까? 준혁이 소리쳤다. 태윤아. 태윤은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은 살았다. 아버지, 이거 세상에 나가면 대륜 끝입니다. 주가 폭락, 계열사 연쇄, 정치권 연결 다 끊깁니다. 그 하녀 자식 하나 때문에요. 박종수는 단호했다. 하나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태윤은 한 발 다가오더니
낮게 속삭였다. 박 집사, 당신도 같이 묻고 싶습니까? 30년 전처럼. 그 말에 박종수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난 안 묻혔다. 살아서 돌아왔다. 그날 밤 도현에게도 연락이 갔다. 도현은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을 끄고 나왔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말했다. 박도현 씨, 서울로 오셔야겠습니다. 당신은 대륜그룹 명예회장 강준혁의 아들입니다. 도현은 웃었다. 장난치지 마요. 나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도 않고. 남자는 봉투를 건넸다. 서류, 사진, 그리고 한 장짜리 손편지. 필체는 낯설었다. 도현아, 혹시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미안하다. 도현은 손이 굳었다. 미안하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더럽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었다. 그는 서울로 갔다. 대륜 저택 대문 앞에서 그는 멈춰 섰다. 거대한 문이 마치 세상을 가르는 벽처럼 보였다. 박종수가 그를 맞았다. 늙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다. 도현아. 도현은 딱 한마디 했다. 아버지, 여기가 어딥니까? 박종수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숙였다. 내가 태어난 곳이다. 도현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 한가운데서 준혁이 일어섰다. 그는 도현을 보는 순간 숨을 삼켰다. 정말로 닮아 있었다. 그 눈, 그 턱선, 그리고 고집스런 인매. 도현이 먼저 말했다. 당신이 강준혁입니까? 준혁은 입술을 떨었다. 그래. 왜 이제 왔습니까?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도현이 차갑게 웃었다. 돈이 필요해서요? 아니면 후계가 필요해서요? 준혁이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게 아니다. 도현은 한 발 다가갔다. 내 어머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질문에 준혁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박종수가 조용히 말했다. 미정이는 그날 사라졌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알고 있지. 도현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었다. 죽었다고요? 박종수는 고개를 떨궜다. 확인은 못했다. 하지만 그 후로 소식이 없었다. 도현의 눈에서 불이 일었다. 그는 준혁을 노려봤다. 당신들이 한 짓이군요. 준혁이 목소리를 짜냈다. 난. 도현이 소리쳤다. 난 뭐요? 난 아버지 없이 자랐어요. 아니, 아버지는 있었죠. 저 사람이 내 아버지였어요. 내가 아픈 날에도, 돈 없어 울던 날에도 내 손 잡아준 사람이. 도현은 박종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박종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준혁은 가슴을 붙잡았다. 도현아, 도현은 단호했다. 내 이름 부르지 마세요. 그날부터 태유는 도현을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먼저 도현의 조선소를 흔들었다. 세무조사, 환경점검, 안전감사. 하루가 멀다 하고 공무원들이 들어왔다. 거래처는 전화를 끊었다. 죄송합니다. 위에서 대륜 쪽 눈치 봤소. 은행은 대출을 회수했다. 신용 등급 재평가입니다. 직원들이 불안해했다. 사장님, 이러다 우리 문 닫는 거 아닙니까? 도현은 이를 악물었다. 버틴다. 그는 박종수에게 물었다. 이게 다 그 집안이 한 짓이죠. 박종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윤이야.
예전 회장님과 닮았다. 도현이 비웃었다. 피가 무섭군요. 박종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서 널 지켰다. 그 피에 잡아먹히지 말라고. 하지만 태윤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언론에 찌라시를 뿌렸다. 지방조선소 사장, 대륜 혼외자 주장하며 돈 요구. 도현은 하루아침에 탐욕스런 사기꾼이 됐다. 댓글에는 욕이 쏟아졌다. 돈 달라는 거지. 재벌 등골 빼먹네. 도현은 휴대폰을 내던졌다. 난 돈 원한 적 없는데. 그때 준혁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는 이사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 태윤, 너 지금 뭐 하냐? 태윤은 태연하게 웃었다. 아버지, 전 그룹 지키는 중입니다. 그룹 지키려고 사람을 밟아? 사람보다 회사가 먼저입니다. 대류는 가문이고 국가입니다. 준혁은 그 말에 소름이 끼쳤다.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말이었다. 준혁은 결심했다. 이번엔 내가 멈춰야 한다. 박종수는 그날 밤 준혁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창업주 유언입니다. 회장님께서 죽기 전에 제게 따로 맡기셨습니다. 준혁은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에는 짧게 적혀 있었다. 피를 속이지 마라. 숨겨진 손자도 내 피다. 그리고 준혁, 내가 저지른 일, 언젠가 내가 갚아라.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군요. 박종수는 낮게 말했다. 알면서도 가만히 두셨습니다. 회장님 가문은 항상 그랬습니다. 알고도 침묵. 준혁은 주먹을 쥐었다. 이젠 아니다. 주주총회 날이 왔다. 강태윤 후계 확정. 언론과 정치인들이 모였다. 샹들리에 아래에서 샴페인 잔이 부딪혔다. 태윤은 이미 승리를 확신했다. 그때 박종수가 단상에 섰다. 잠시만 발언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했다. 오늘은 주주총회입니다. 외부인은? 박종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 외부인이 아닙니다. 저는 대륜가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아이를 정리해. 강준혁의 목소리였다. 회의장이 얼어붙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올렸다. 태윤의 얼굴이 굳었다. 당장 꺼. 박종수는 꺼지지 않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이건 시작입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틀었다. 강 회장의 목소리. 한여는 처리해. 증거 남기지 마. 순간 회의장에 탄식이 퍼졌다. 준혁은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맞습니다. 30년 전 나는 비겁했습니다. 태윤이 소리쳤다. 아버지 미쳤습니까? 그럼 저는 뭡니까? 대륜은 뭡니까? 준혁은 태윤을 똑바로 봤다. 대륜은 사람 위에 있지 않다. 태윤은 웃음을 흘렸다. 사람, 아버지, 사람 때문에 대륜이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린 약한 사람 밟고 올라온 겁니다. 그 말에 준혁이 처음으로 태윤에게 손을 들었다. 뺨이 울렸다. 모두가 숨을 삼켰다. 준혁은 낮게 말했다. 그 말 내가 가르쳤지. 그래서 내가 끝낸다. 그때 도현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정장을 입지 않았다. 작업복 자국이 남은 검은 자켓이었다. 전 이 자리에 올 자격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태윤이 비웃었다. 봐라. 진짜 돈 냄새 맡고 왔네. 도현은 태윤을 똑바로 봤다. 난 돈 원하지 않습니다. 도현은 준혁에게 시선을 돌렸다. 당신도 내가 후계자가 되길 바랐습니까? 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도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좋습니다. 난 대륜 아들이 아니라 박종수 아들로 살겠습니다. 박종수의 눈이 젖었다. 도현은 계속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요구합니다. 내 어머니 이름을 지우지 마세요. 그 말에 준혁의 어깨가 무너졌다. 주주총회는 뒤집혔다. 이사회는 재투표를 결정했고 태윤의 비자금 계좌와 횡령 정황이 수면 위로 올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태윤은 법정에서 처음으로 패배의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당신 때문에. 준혁은 차갑게 말했다. 아니, 내 때문이다. 내가 선택했다. 태윤은 이를 갈았다. 그 하녀 자식 때문에. 준혁이 말을 끊었다. 그 아이를 하녀 자식이라 부르는 순간 너는 끝이다. 시간이 흘렀다. 대륜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됐다. 준혁은 병상에 누웠다. 도현은 딱 한 번 병실을 찾았다. 준혁은 산소호흡기 너머로 말했다. 도현아, 한 번만. 도현은 침묵했다. 준혁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아버지라 부르란 말 아니다. 그냥 내가 미안했다고 말할 기회를. 도현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단 말로 끝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준혁이 손을 뻗었다. 그래도 부탁한다. 도현은 박종수를 떠올렸다. 평생 자신을 지켜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끝내 돌아와 이 비밀을 세상 밖으로 끌어낸 이유. 도현은 작게 말했다. 아버지. 준혁의 눈이 감겼다. 그 한마디에 30년이 무너졌다. 며칠 뒤 박종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 날 도현은 영정 앞에 섰다. 아버지, 제가 끝까지 이름 지킬게요. 그는 처음으로 큰 소리로 울었다. 강변 바람이 불었다. 30년 전 그날 미정이 사라졌던 곳. 도현은 강물 위를 바라봤다. 어머니, 전 돈으로 증명하지 않고 사람으로 살게요. 권력은 핏줄을 내세워 사람을 가르지만 삶을 바꾸는 건 양심입니다. 30년을 숨겨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족이란 태어나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고 따뜻한 드라마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도현처럼 이름을 지키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자리를 잡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